아유연애를 하면서 연애라는 단어를 이제 조선에 가지고 온 거였는데요. 싸이가 어디를 갑니까? 버클리 음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이는 마이크를 잡고 싶은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내가 이 노래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간다. 네 마음 네 뜻 알겠어. 그래, 자살한 척은 위장인 거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김우진이 동경으로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그곳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네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동경으로 떠난다는 거는 네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구나. 네 마음 네 뜻 알겠어. 그래, 나도 조금 이따 출발할게. 약간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꿈이 그들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꿈이 다 체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윤심덕은 그 레코드 회사와 함께 하기로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경으로 떠난 거죠. 레코드 음반 녹음을 하고 바로 이제 김우진에게 전보를 치는 거예요. 이때 김우진에게 전보를 뭐라고 치느냐. 나 지금 오사카에 있다. 당장 오사카로 와라. 오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다. 라고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여기를 갔단 말이야? 너 당장 여기로 와.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협박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미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죽으려고 각자 결심이 다 선 상태예요. 나 지금 오사카에 와 있어. 같이 죽자. 일로 와.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김우진이 약간 좀 태생적으로 우울증 같은 거를 앓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그 김우진이 윤심덕한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주 했었다고 해요. 그냥 죽을까? 사는 게 뭐지? 약간 염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윤심덕은 그 자리에서는, 그 앞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젊은데 죽긴 왜 죽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심덕도 막상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는 자신의 그런 속마음, 약한 마음을 내보였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진짜 찰나에 사는 사람이다. 이 찰나가 없으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이 찰나미 때문에 나는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윤심덕이 그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8월 3일인데 윤심덕이 레코드 녹음을 한 것이 8월 1일이에요. 이틀 전인데 이때 그 사의 찬미라는 이제 유명한 곡을 남겨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레코드 회사에서는 그 26곡만 녹음을 하자라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윤심덕이 저기 한 곡만 더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 곡에다가 가사를 다 붙여왔다, 작사를 해왔다 라고 내미는 게 이제 사의 찬미인 거예요. 그 사의 찬미라는 노래는 그 루마니아 작곡가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디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그런 노래를 번안한 것으로 이제 직접 가사를 붙였는데, 이때 윤심덕은 좀 자신이 죽을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잘 살고 못되고 찰나의 것이니, 찰나 나왔네요. 흉흉한 암초는 가까워 오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다에 몸을 내던질 것을 이때 이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내님도 다 싫다. 그러니까 내님도 다 싫다는 거는 이제 사랑은 내 꿈을 어떻게 해줄 힘이 없다. 김우진?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튼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이 노래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간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녹음을 했을 윤심덕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당시에 그 여동생이 미국 유학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간부 연락선을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윤심덕의 여동생이 이 사의 찬미의 피아노 반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지만 설마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윤심덕이 죽음을 생각하고 동경으로 떠났다는 또 하나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친한 작가 이서구가 동경으로 가는 길에 배웅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동경에 가서 선물 사올까? 이러니까 이서구가 그냥 넥타이 한 개 사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윤심덕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요. 죽어도 사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서구는 당연히 농담으로 생각하고 응, 죽어도 사와. 너는 죽더라도 넥타이는 붙이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심덕이 그 파란 색깔 실크 넥타이를 배편으로 붙이고 그리고 자신이 녹음한 레코드판도 붙이고 자신은 바다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서구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접하고 나중에 배편으로 그 넥타이를 받고는 한 거죠. 그 넥타이를 47년 동안 하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보관하기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윤심덕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등골 브레이커여가지고 죽었다 치고 아니 김우진은 잘 사는데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게 죽을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우진과 요즘 우리의 가수 싸이가 저는 이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농업학교로 보내놨더니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대학교와 전공을 바꿔요. 와세다대 영문학과로. 그런데 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싸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보스턴대 경영학과에 보내놨더니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중퇴를 하고 싸이가 어디를 갑니까? 버클리 음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이는 마이크를 잡고 싶은 사람인데 계속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펜 잡으라고 하니까 이제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우준은 돈이 많아가지고 꿈을 이룰 수 없었고 윤심덕은 돈이 없어가지고 꿈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죽었을 때가 8월 3일인데 8월 3일이면 정말 더울 때잖아요. 바다에 떨어진다? 아무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들이 떨어졌고 잠시 뒤에 그 순찰하던 사람이 1등실 문이 열려있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네? 물건만 있네? 짐가방이 있고 편지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짐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목포부 북교동 김수산, 경성부 서대문정 윤수선. 이 김우진의 호가 수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심덕은 그 산에서 어로 바꿔서 수선이었던 거고요.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둘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바다에 뭐 이렇게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무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반나절이나 지체가 돼서 도착을 했다고 하고 승선했을 때와 달리 하선했을 때는 그 승객의 인원수가 2명이 모자랐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김우진 측에서는 워낙에 잘 사니까 돈을 주면서 총독부에 끝까지 우리 아들 시신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시신을 찾을 수 없었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 2가지 썰이 있어요. 그 2가지 썰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레코드 회사에서 타살한 거다 이러면서 타살설을 제기하는 거예요. 레코드 회사가 만약에 윤심덕이 죽으면 돈이 전부 다 레코드 회사로 갈 거니까 그래서 레코드 회사 측에서 죽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의 죽음 때문에 윤심덕이 엄청난 핫한 스타가 일본에서도 돼가지고 조선 최초로 조선인의 음반이 일본으로 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10만 장이라는 판매 부수를 올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면은 또 생존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들의 시체를 봤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이 사실은 자살한 척은 위장인 거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윤심덕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악기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 돈 거예요. 그게 또 김우진 측이 돈이 많으니까 김우진 아버지가 또 영사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다 또 알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김우진, 윤심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은 현재 로마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서까지 보내주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은 조선인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중국인의 이름을 쓰면서 중국인의 행세를 하면서 악기점을 하고 있다 라는 썰이 돌았는데요. 뭐 그렇게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라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인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서 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사가들이 좀 이런저런 입방아를 놀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19세기 중반만 해도 연애라는 단어가 조선에는 없었다고 하죠. 그리워할 연애, 사랑할 애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쓰기는 했어도 연애
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고 이런 단어도 없었는데 19세기 말에 이제 동경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거기서 자유연애를 하면서 연애라는 단어를 이제 조선에 가지고 온 거였는데요. 이것으로 김우진과 윤심덕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